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포스트잇 프리 노트로 그 틀린 문제들이나 학생들이 모를 것 같은 걸 포스트잇에 붙인 다음에 다시 풀어보게 시키거든요. 그렇게 수업을 해보면 제가 많이 느끼는 게 학생들이 분명히 동그라미를 쳐왔는데 그 자리에서 못 푸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많이 보내시는데 학원을 2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업을 할 때 보면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선생님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 것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먼저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업을 충분히 잘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라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경우에 특수한 상황이나 혹은 조급한 상황이 되면 같은 수학학원을 2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가능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A와 B가 서로 다른 학원이 있다는 걸 모를 때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제가 수업을 하면 저는 과제는 저만 있는 줄 알고 충분한 양을 내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저만큼 과제를 내고 있고 학생은 이 과제 하다가 저 과제를 못하고 저 과제 하다가 이 과제를 못하는 상황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수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수업의 완성도를 뭘로 평가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학습 결과물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수학 수업의 경우 그 학습 결과물은 대부분 다 교재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교재 말고는 수학 수업의 완성도를 평가할 지표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오는지 안 해오는지는 교재의 완성도를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과제 완수도를 보면 이 학생이 향후에 잘 될지 안 될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지만 그 수업의 과제를 충실히 하는 게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역량이 남아서 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현재 잡고 있는 수업의 교재의 과제 완성도를 보시고 이것이 충분히 괜찮다라는 선에 이르렀을 때 그 위에 하나를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제의 완성도가 높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1. 당연히 숙제 범위에 있는 숙제를 다 풀어야 되고요. 2번째, 채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초등 저학년인 경우에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중등 과정부터는 어차피 자기가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채점을 해와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채점을 해서 틀린 것들은 한 번 다시 풀어보는 것까지가 저는 높은 과제의 완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해서 틀린 걸 한 번 고쳐오는 것까지 하는 게 선생님의 수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공부를 싫어하게 되면요. 1번 문제집을 푸는 것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뒷마무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 2번과 3번을 학원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 더 필요한 좋은 수업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을 200%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제를 풀고 채점을 해서 한 번 틀린 걸 고쳐본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 수업을 200% 활용하는 2번째 키워드는요. 오답 노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포스트잇 프리 노트로 그 틀린 문제들이나 학생들이 모를 것 같은 걸 포스트잇에 붙인 다음에 다시 풀어보게 시키거든요. 그렇게 수업을 해보면 제가 많이 느끼는 게 학생들이 분명히 동그라미를 쳐왔는데 그 자리에서 못 푸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과제를 열심히 해온 건 맞지만 이 순간 잘 못 풀면 너에게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하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틀렸던 문제들을 깨끗한 상태로 다시 풀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그게 안 되면 그날 수업했던 것들 중에서 5문제라도 내가 정말 잘 몰랐던 것을 별표를 쳐서 포스트잇을 붙여서
집에서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면 그 학생의 수업 시간에 정말로 무엇을 몰랐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답 노트를 최대한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구성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게 두 번째 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과제를 쪼개서 그 과제를 하는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A급 챌린지를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올해 300일, 400일 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과제를 푸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에 일찍 가서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푸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 시간이 아까워서 쉬는 시간에 중간중간 풀어서 학교에 있는 쉬는 시간 내에 챌린지를 다 끝낸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혹은 저처럼 오전에는 몸을 쓰는 활동을 하고요. 저는 강의가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차분한 마음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나고 자기 전에 숙제를 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스타일이 더 우세하다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스타일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특정한 과제를 하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그 과제를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적게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월요일날 어느 장소에서는 무슨 과제를, 화요일날 어느 장소에 몇 시에는 무슨 과제를, 이렇게 일주일 스케줄이 대략적으로 정해지면 그 학생은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그 스케줄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과제를 하는 부담이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해주는 학생이 있으면 수업을 지도하는 선생님으로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세 가지, 과제를 다 한다, 오답 노트를 활용한다, 과제를 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루틴을 만든다 를 고민해 보신다면 학생들이 수업을 200%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